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사장님 본인이 모든 일을 직접 다 하고 계시나요? 직원들 쓸 돈이 아까워서 뭐 '내가 하면 더 빠르니까.' 그 생각 진짜 맞습니다. 실제로 사장님이 하는 게 더 빠르고 정확해요. 근데 저는 오늘 그 생각이 사업을 가장 작게 만드는 생각이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그렇게 살았거든요. 군대에서 13년 동안 공부를 했었고 이후에 창업을 해서 6억 원의 빚을 진 적도 있었고 이 두 번의 제 삶의 사이클에서 저는 계속 같은 실수를 했어요. 오늘 그 이야기들을 해 드릴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43 채널의 구지훈입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저는 이제 훈련부사관이었거든요. 훈련부사관은 뭐 훈련병들이 들어오면 훈련병들을 교육하는 나름 명예롭고 프라이드가 있는 그런 직업이었는데 뭐 훈련병들이 입소하게 되면은 이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새벽 5 시에 출근을 해야 됐고 10 시가 되면 퇴근을 했습니다. 솔선수범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의 출퇴근 시간은 굉장히 길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문득 '이게 나는 도대체 얼마를 받는 거지? 내 시급은 얼마지?' 이런 생각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 뭐 새우 한 280만 원 정도 받았고 이게 초과 근무 수당이라 그래서 저희는 준공무원 대우였기 때문에 다 합치면 한 3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하루 17 시간 근무하는 그 시간을 시급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한 6천 원대가 나왔습니다. 네, 말이 안 되죠.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는 직장을 다니시거나 또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를 받고 이 귀한 시간을 버티고 있는 거지? 내 인생은 한 시간에 얼마짜리인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한 번쯤은 해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훈련병들을 보통 제가 6년 정도 이 생활을 했었었는데 계산을 정확하게 해본 적은 없지만 한 10,000명 정도는 만나지 않았을까? 물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 깊이 있게 또 대화를 나눈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중 유독 저에게 이제 뭐 훈련부사가 말미였죠. 강하게 저한테 뭔가 영향력을 준 그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 나이도 저보다 한 2살 정도 어렸었던 친구였는데 늦게 들어왔어요. 뭐 이런저런 또 유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또 자리도 잡고 홍콩에서 펀드 매니저로 일하던 친구였는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때 제가 30살 초반대였으니까 몇십억의 그 자산을 가진 사람이었더라고요. 물론 본인이 직접 저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해서 그 통장 잔고를 제가 검증하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여유롭고 기품이 좀 있었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봤을 때 거침없이 대답을 하고 또 대화를 하면 할수록 뭔가 모르는 다른 세상?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돈은 월급으로만 버는 게 아닐 수 있겠다. 시간이 돈을 벌게 만드는 사람도 있구나.' 그 친구는 군대 오는 걸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나가서 어떻게 이렇게 자산을 굴리고 또 돈을 벌면 여기 안에서 쓰는 시간이 굉장히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의무였고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려면 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너가 해야 되는 어쨌든 너의 인생의 하나의 퍼즐이다라고 인제 설득을 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들을 하다가 제가 뭐 그전에도 책을 많이 읽진 않았는데 유독 제 눈에 시선을 끌었던 책 한 권이 있었는데 모든 분들이 아실 겁니다.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을
단숨에 읽어 버렸어요 진짜로. 당직 근무를 쓰면서 어 잠이 한 새벽 3-4시 정도면 와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생각이 되게 많아지고 심장이 되게 빨리 뛰고. 지금 생각해 보면 다른 세계를 만났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희 선배들을 보면 사실 정년퇴직을 하고 또 연금을 받고 뭐 택시기사나 아니면 뭐 경비원 그런 직업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또 연금도 나오다 보니까 삶에 그렇게 뭐 돈에 연연하거나 뭐 맹목적이지 않았어요. 예. 필요하긴 필요하고 또 밥이랑 또 옷이랑 집이랑 이런 게 군대에서 나오기 때문에 크게 연연하지 않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분들이어서 '당연히 나도 그런 인생을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책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예. 돈이 열리는 낙문. 도대체 돈이 열리는 나무는 뭘까? 그러니까 저의 관심사와 저의 어떤 삶의 그 미래는 '그런 방향으로 좀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제대를 결심을 했습니다. 무모했죠 정말. 저는 사실 군대 생활을 하면서 제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또 특전사로 시작을 해서 훈련 부상까지 갔기 때문에 결코 순탄하지 않은 군대 생활을 했다라고 자부했고 저는 또 내적으로 외적으로 굉장히 강하고 '뭐 이런 것쯤이야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너도 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어.' 뭐 이런 생각들을 좀 만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털어서 예 오리고기 전문점을 차렸습니다. 왜 오리고기 전문점이었냐면 저희 부모님이 이 아이템으로 대박이 나서 장사를 계속 이어오고 계셨거든요. 지금도 물론 한 18 년째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부모님이 하는 그 오리고기집을 수도권에 차리면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뭐또 저를 서포트해 주시는 부모님들이 있으니까 뭐 메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일반 사람들보다 더 높고 또 쉽게 제가 또 배울 수 있다라는 또 장점이 있어서 1년 정도 도제 수업을 받고 수도권에 차렸는데 처음에 엄청 잘 됐습니다. 소위 말하는 개업발이죠. 예. 손님들이 들어오고 매출이 찍히고 '자 이제 나는 사장이 되었구나. 이제 나는 돈을 벌 일만 남았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 뭐 이렇게 착각을 했죠. 정말 멍청하게도 그때 매출이 곧 이익이라는 그런 얼토당토 않은 생각까지 했었던 적이 있었으니까 '참 멍청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도 뭐 BMW로 바꿨고 명품도 한번 사 보기도 했고 근데 매출이 꺾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제가 열심히 살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지르고 뭔가를 사고 뭐 그랬어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가게 옆에 그러니까 가게 그 매장 안에 쪽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먹고 자고 또 화장실에서 씻고 새벽마다 그 재료값 쪼금 아끼겠다고 직접 장을 보러 다니기도 하고 뭐 직원 한 명 더 쓰는 게 아까워서 몸으로 다 때웠습니다. 그때 제가 적정 몸무게가 한 73 킬로? 75-6 킬로 정도 나갔던 것 같은데 창업을 시작하고 몸무게가 63 킬로까지 빠졌어요. 지역 신문에도 뭐 도전하는 청년 창업가로 운이 좋게 기사도 실리기도 했는데 지금 그 사진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고생하고 또 힘들었던 그 모습들이 더 눈에 선하기 때문에 그때 저는 사업가가 아니라 그냥 버티는 사람? 대출도 받고 그 무섭다는 사채도 쓰고 결국 버티고 버티다가 2년 6 개월 만에 폐업을 결정합니다. 이게 더 가다 보면은 '나락으로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잘 멈춘 거죠. 예. 멈추고 뭐 한강도 갔었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극복한 극복 스토리를 담은 책이 우한 실패자인데 뭐 그거 쓰고 잘 팔리진 않았습니다. 절판됐는데 어쨌든 쪼끔 더 뭐 나중에 리뉴얼해서 예 책이 좀 많은 분들한테 읽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진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군대에서 시급을 계산하더니
사업에서도 몸을 갈아 넣고 뭐 직원을 부리지 못하고 제가 혼자 스스로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은 같은 거였더라고요. 둘 다 시간을 팔고 있었던 겁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이런 말을 하세요. "직원 쓸 돈이면 내가 하는 게 낫지 않나?" 솔직히 1인 사업장이나 영세하면 어쩔 수 없죠.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셔야 되고 실제로 사장이 하면 더 빠르고 더 정확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유능함이 구조가 아니라 사장의 개인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사업을 하려면 이 복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장이 잘해서 돌아가는 가게는 겉으로는 탄탄해 보입니다. 근데 그 탄탄함은요, 사실 착시예요. 사장이 빠지는 순간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건 사업이 아니라 사장 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그냥 장사일 뿐입니다. 사장의 시간은 당장 돈이 나오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돈이 반복되게 만드는 일에 써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매뉴얼을 만들고 레시피를 표준화하고 이런 시간들이 쌓여야 비로소 장사가 사업으로 바뀝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런 적 있으세요? 생각하기 싫어서 몸이 먼저 반응해서 움직인 거. 그러니까 얘한테 가르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낫지.' 이런 생각 누구나 하겠죠. 그리고 구조를 만들기 어려워서 그냥 직접 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뉴얼을 만들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담아서 어떤 표준 SOP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그냥 싫으니까 내 몸에 이미 그거에 최적화되어 있으니까 그냥 몸이 먼저 해 버리는 겁니다. 직원을 가르치는 게 귀찮아서 내가 해 치우는 거. 뭐라고 시키면은 이 친구가 잘 이렇게 알아서 해 줘야 되는데 두 번 일을 하게 되니까 그게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가서 해 버리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준을 세우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때그때 이제 버티는 거. 여러분들 한 번쯤 있으시지 않으실까요? 네. 저도 그랬고. 근데 이게 성실한 것처럼 보여도 어 사실 이거는 도피입니다. 냉정하게 이야기 드리자면 그냥 어려운 걸 피하려고 여러분들이 몸을 쓰는 겁니다. 사장은 가장 바쁜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일을 꼭 내가 해야 하는가? 내가 하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들이 어 사고를 하고 또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었을 때 그 만드는 과정이 조금은 힘들 수 있어도 만들어 놓으면 어 또 누군가에게 또 누군가가 와도 여러분이 없어도 그 누군가가 와도 그 매뉴얼을 보고 바로바로 실천할 수도 있고. 회사에는 사실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예. 군대에서도 인수인계서 같은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해 봐서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왜 그 매장에는 여러분들 회사에는 그런 게 왜 없냐는 거죠. 사장님들이 가져야 되는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은 여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할 수 있는 여백, 그리고 고민할 수 있는 여백. 여러분들 삶에 이 여백을 만들려면 어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들을 조력해 주고 유능한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그 직원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이 요식업에서 탄탄하게 오래 버티시는 분들 중에서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곤조가 많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다고 해도 잘 안 바뀝니다. 그것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하고 싶거나 올라가고 싶다면 반드시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려워요. 예. 저도 3년 동안 쉬지 않고 매일 일을 하다가 딱 쉬는 날이 하루 생겼거든요. 근데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매일 머릿속으로는 '오늘 잘 쉴 거야, 잘 쉴 거야.' 얘기하지만 그렇게 잘 쉰 건지 모르는 건지도 모르게 하루가 이렇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 보니까 지금은 사실 시간적 여유가 많아요. 예. 근데 그런 생각도 내가 내 스스로가 만들지 못하는 여백 때문에 어 '내 스스로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잠깐의 여유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짧게라도
그런 하나하나 만들어서 또 보완하고 수정하고, 그래서 하나의 매뉴얼이 탄생이 되면 여러분들은 그 너머의 단계를 또 진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정리와 기록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여러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한 가지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사장님이지 가장 비싼 직원이 아니다. 예. 그 문장 하나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오늘 영상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시청하신 거 다 뽑았다고 생각을 하고 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장사 관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브런치에다가 글 쓰고 있거든요. 책을 출간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기록을 하는 건데 뭐 거창하지 않아요. 제가 책을 쓴다고 해도. 뭐 사실 이유는 뻔하죠. 많은 분들을 이렇게 가이드를 해 드리고 창업을 시켜 드리면서 이야기하는 게 뻔하더라고요. 그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누군가에게 어떤 창업에 대한 부분들을 가이드를 할 때 먼저 읽어 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스토리를 한번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들이 SOP가 되고요. 여러분들 가게 매뉴얼이 되고 장사의 어떤 노하우, 스킬이 돼서 또 누군가에게 그 노하우를 복제해서 팔 수 있는 여건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사실상 채널의 구재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